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 마감 시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9.89.17포인트 약 2.96% 급등하면서 이 3103.64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드디어 3100선 탈환했죠. 이 정도면 꽤 강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모르느냐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소식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이 먼저 중동 이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이 이란이 미국 기지에 보복성 공격을 하긴 했는데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보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전 대통령이라기도 하기 그렇고 지금은 현 대통령이기도 하죠. 이 이란이 사전에 미국 측의 공격 사실을 알렸다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다는 보도였죠. 이 이란 국영TV는 공격 성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가 없었고 이 공격 강도도 낮았어요. 이걸 시장은 리스크 정점 통과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의 급부상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무얼러 보우먼 같은 대표적 매파 인사들조차 7월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연준 인사 중에서도 트럼프 정부 시절 지명된 강경파들이죠. 즉 기존에 금리 안 내린다던 이 사람들이 한 발 물러섰다. 이거에 시장은 아주 가만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코스피가 크게 올랐고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전부 다 상승했고요. 딱 한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제외하고는 시총상이 10종목이 줄줄이 올랐죠. 이 업종별로 보면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는 전기 유틸리티였습니다. 그래서 한전력 무려 15.8% 급등했습니다. 한전력 한번 볼게요. 함수이 나오네요. 그럴 수 있죠.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꽤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포컴 유틸리티, 은행, 반도체, 증권 업종도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테마 쪽에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단연도포인 건 에코프로 14.1% 급등이죠. 역시 테마는 강한 놈이 더 강합니다. 이 한편 코스닥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보시게 되면 16.14포인트 2.6% 하락해서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하락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800.93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46억 그리고 1732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2천억 넘게 탔습니다. 이 조정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알테오젠 오늘 강세였고요. 2.63% 상승했고 39만 원 선 유지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총상위 10종목 중에서 HLB랑 파마리서치 빼고는 전부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네임보 로보틱스 등 고르게 올랐습니다. 별도로 오늘 환율은 18.7원 올라서 1384.3원에 마감했고요. 달러 강세 분위기였고 이 금값도 꽤 높습니다. 이 순금 한도 살 때는 63만 3천 원, 팔 때는 55만 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시장은 악재 해소만으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게 포인트고요. 지금 우리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호재가 터지면 날아가고 악재가 풀려도 날아갑니다. 이 투자자들이 리스크보다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경고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다시 과매수 구간 진입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별 종목들도 시총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결제일 기준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이 포트폴리오 재정비 들어가는 시기예요. 따라서 기존 감세 종목 외에 새롭게 트렌드 전환되는 종목군에 주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장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테마에 휩쓸리기보단 실적과 수급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담는 원칙 꼭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는 시점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자, 시황은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총 200조를 돌파를 했죠. 자, 오늘 무려 8% 가까이 8%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자, 그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2조, 7,486조, 200조 원을 돌파를 한, 이건 이제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오늘 종가는 27만 7천 원. 전일 대비 6.74% 상승한 거고요. 이로써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이리저리 묻히기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크게 좁혀져.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 현재 358조 정도니까 이제 150조 차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예전에는 삼성전자와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간격이 이제는 혹시 추월도 가능할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좁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첫 번째 배경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입니다. 이 최근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매우 고조됐죠. 이 미국까지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며 전면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휴전 보도가 나왔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미리 공격 사실을 알렸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이거 생각보다 수위가 낮네 라는 쪽으로 방향을 태웠고요. 이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간 실질적 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죠. 이걸 시장은 리스크 완화, 투자 심리 회복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배경이고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실적과 기술력입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지금 글로벌 메모리 시장, 그 중에서도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인데요. 지금 가장 최신 제품이 HBM3E인데요. 이걸 엔비디아에 납품 중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중인 핵심이거든요. 그들의 GPU에 들어가는 HBM 중 대부분을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HBM 전체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최첨단 품종을 선전하고 있고 고부가 제품을 팔고 있으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실적에 보면 매출 17조 6천억, 영업이익이 7조 4천원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42%인데요.
이건 반도체 기업 치고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냥 돌을 실어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도 함께 짚어봐야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윗모델을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는 4.31% 상승해서 65,000원, 25,500원 이정. 오랜만에 오만전자를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삼성전자가 최근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한테 좀 밀렸었어요. 실제로 HBM3, 3E 납품도 못 잡죠. 그래서 시장 내 입지가 다소 약해졌는데 올 하반기부터 HBM4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다시 반격에 나서겠다는 전략이에요. 즉 지금 삼성전자는 2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었지만 HBM4에서는 삼성도 기술 추격에 나서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의 급등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실적, 그리고 기술력,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투자 심리 개선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총 200조 원 돌파라는 이정표를 만든 날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 하이닉스보다는 한 발 뒤에 있지만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반격이 시작되는 타이밍, 즉 HBM4를 통한 추격자에 주목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선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이고요. 이 삼성전자 역시 추격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 종군 그리고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높여야 하는 국면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 주도주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종목 해설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플레이오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기초 차트 공부 이어갑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양봉, 특히 양봉의 기본 구조와 상승 반전형 패턴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그 반대 개념, 음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음봉을 잘 이해하셔야 시장에서 여기서 팔아야 하나, 반전이 오려나 판단이 가능해지니까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상태, 즉 장이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죠. 이 반대로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상태, 즉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가는 지지와 저항의 기준이 됩니다. 음봉은 이렇게 시가를 이탈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고요. 이 원리를 알면 음봉 보는 등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승을 예고하는 음봉도 있다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건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강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죠. 자, 이제 일봉장의 장대 음봉을 일봉봉으로 한번 분해해서 했습니다. 자, 일봉으로 쪼개 보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그림이 좀 더 생생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네. 원래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진 자, 세네어에 보이시죠? 이 장대음봉이라는 것도 사실 자세히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눌러서 만든 하락, 그리고 혹은 의도적인 하락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더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만 보지 마시고 분봉과 거래량까지 같이 보시면 그 속에 숨어있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런 호응 내용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다시 기초로 들어가서 캔들 패턴 중에 중요한 반전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상승 흐름 중에 나올 수 있는 하락 반전형 패턴인데요. 대표적인 게 하락 잉태형 그리고 확인형입니다. 보이시죠? 하락 잉태형 플러스 확인형. 자, 이 하락 잉태형 하나만으로는 하락 반전 확률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요, 분해에서 보면 매수세 이후에 매도세가 나왔지만 아직 시가 같은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즉 매수와 매도가 아직 싸우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7%의 확률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자리고요. 특히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 그건 다음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하셨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시점이에요. 반면에 하락 잉태형 다음엔 확인형까지가 같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매도세가 완전히 매수세를 이긴 구조입니다. 중요한 자리를 명확하게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 반전을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죠. 이런 패턴은 신뢰도가 60%에서 7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60%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업계 중요한 실전 매매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에 제가 한눈에 알아보기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락 잉태형과 하락 확인형 캔들까지 사실 양봉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요? 47%의 확률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확인형 캔들까지 나와준다면 60%에서 70%까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런 캔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또 상황이 생길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음봉의 기본 모알리 그리고 하락 반전 패턴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 도능의 분봉과 거래량으로 해석하는 연습도 같이 잠시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렵지 않으셨나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자, 반복해서 보시고 실제 차트에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큰 공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의 상대 요소 바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가 차트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걸 알면 시장을 훨씬 깊이 있게 볼 수 있고요. 오늘 강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